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화 유튜브 자료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에다가 그 국경 차르라고 하는 이 톰 호만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톰 호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계속해가지고 아이스 이 이민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더블 다운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이민 집행 작전 이 방식을 일부 수정을 하겠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미네소타에서 이 아이스 요원들을 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목표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어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인 2명이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길거리에서 대낮에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총격 사건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제 2명이 사망을 한 뒤로부터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스 그 반대를 하는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압박을 이렇게 또 느껴가지고 원래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총괄을 이렇게 또 했었던 그 그렉 보비노를 그냥 보내버렸죠. 캘리포니아 엘 센트로로 보내버리고 그 대신 해가지고 톰 호만이 이제 대신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톰 호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거리로 나갈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표적 수사를 한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해가지고 불체자를 잡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무분별한 검문이 아니라 특정 위협 인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단속을 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번이었던 이제 유색인종 경찰관들까지 검문을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 프로파일링 있지 않습니까? 백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검문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너 페이퍼 있냐고 검문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탐 호문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이스 요원들은 길 가다가 막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어보면은 영어가 좀 이제 서툴고 액센트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너 페이퍼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얼굴이 좀 뭐 인도 사람 같거나 특히 이제 뭐 히스패닉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붙잡아다가 계속 이제 물어본다라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종 프로파일링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탐험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갈 때 누구를 찾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특정 위협 인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스 단속,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불법 체류자이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나는 다 싹 다 붙잡아가지고 추방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민 단속을 빡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범죄가 없는 그런 불체자들을 그냥 그렇게 잡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벌써 거의 다 잡았다고 합니다. 범죄 기록에 있는 불체자들은 거의 싹 다 잡아버려가지고 이제는 잡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이제 불체자라고 하면은 뭐 범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잡아버린다라는, 그냥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특히 블루스테이트, 이 민주당 주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들에 있는 민주당 도시들을 그렇게 단속, 이 아이스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니애폴리스도 엄청나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안 뽑아줬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좀 대립을 하는 그런 이제 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LA도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이제 빡시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A 한인타운에서도
아이스 요원들이 아이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을 하면서 뭐 추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에는 아이스 단속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불체자들을 잡았는데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그 불체자들만 골라서 잡았다고요. 골라서 잡아가지고 뭐 추방도 이렇게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쭉 떨어졌대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잡아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쭉 떨어졌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내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잘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통계치를 보면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섰을 때에도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기록에 있는 불체자들을 먼저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붙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그 트럼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체자들을 그렇게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범죄 기록이 없더라도 불체자를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항상 씌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이 다 이러한 불체자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소말리아, 이 미네소타의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프레임을 딱 잡아가지고 소말리아계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너네 나라로 싹 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이민 당속을 빡시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탐 호만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갈등이 격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전 행정부의 정책이 이상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역 관리들이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또 이제 톰 허만은 옹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1년이 지났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변명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야.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 이민 단속을 하더라도 결과만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전 행정부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만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막 싹 다 잡아다가 지금 뭐 디텐션 센터에 넣고 있고 뭐 추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 이민 신청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싹 다 잡아다가 내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미네소타 주 정부에서는 두 건의 미국 시민권자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주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증거에 이렇게 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막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은혜굿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을 한 그 두 명의 요원을 유급 휴직 상태로 이렇게 또 돌려놓았다라고 합니다.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탐 호만은 지역 당국이 범죄자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은 연방 요원 숫자를 줄여주겠다. 철수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또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 정부에다가 또 이제 책임을 전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 미네소타 주 정부가 제대로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강경하게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톰 호만은 지금 우리 연방 오피서들이, 아이스 요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 요원들이 기준에 미달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탐 호만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떠면서 미네소타에서 장기간 이렇게 또 머물면서 상황을 직접 지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잠잠하게 재우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디펜던트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살을 당하기 전에 11일 전에 아이스 요원들이랑 이제 맞닥뜨리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 아이스 요원의 차량을 발로 차가지고 뒤에 그 테일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등을 망가뜨리는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이거 봐라,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또 이제 논란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월 13일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정부 그 아이스 요원의 차량에 그 테일라이트를 발로 이렇게 또 차가지고 부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 요원이 이렇게 또 차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이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또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 알렉스 프레티를 또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땅바닥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제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렉스 프레티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난리를 이렇게 또 치는 동안에 그때도 알렉스 프레티는 허리춤에 총을 이렇게 또 차고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총에 손이 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총만 이제 차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알렉스 프레티는 허가증이 있다고 합니다. 허가증이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이제 수정헌법 제2조 Right to Bear Arm 요거를 잘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었던 미국 시민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은 뭐 최루탄 가스를 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시위대들을 해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스 프레티를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제 지지를 하는 뭐 트럼피들이나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영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 알렉스 프레티는 평화로운 시위자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전부터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을 한 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옹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차를 발로 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 시민을 죽여도 되는 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아니지. 이거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망가진 차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트럼피들은 아이스 요원들이 총을 쏜 것은 정당하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정신이 맛이 간 건가? 그런 법이 왜 있나? 그냥 다 총 가지고 다니면서 뭐 자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그런 소리야. 어쨌든 간에 유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11일 전에 며칠 전에 발생을 한 사건이 1월 24일 이 당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었던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을 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 사망했었을 그 당시에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스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의 총을 빼앗은 다음에 비무장의 그런 상태에서 총을 쐈다. 이게 바로 문제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뭐 백악관 스티브 밀러나 이 국토안보부 장관 그 크리스티 놈이나 알렉스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이다, 도메스틱 테러리스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부르면서 알렉스 프레티를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다, 사살 행위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또 트럼피들은 신나가지고 이거 봐라, 알렉스 프레티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살을 할 그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11일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랑 그리고 24일에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을 하는 그 사건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사살을 할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11일 전에 또 이런 댓글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11일 전에
이 알렉시 프레티가 아이스 요원의 차량을 그 후미등을 이렇게 또 발로 차가지고 부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4일에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을 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목적이 다분한 게 아니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1급 살인이다 라는 그런 댓글도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급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총기 협회들이랑 트럼프 대통령 정부랑 굉장히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살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총기 단체 그 사이에서 균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면은 NRA, 뭐 GOA 이렇게 돼가지고 총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총기 단체들은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총기는 우리 미국인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총기 단체들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태도를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독립적인 그런 조사를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핵심을 이렇게 또 보면은 총기 소지가 과연 범죄의 증거인가 아니면은 정당한 권리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핵심의 갈등이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료들은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요원들을 학살을 하려 했거나 아니면은 최대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사살을 정당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총기 단체들은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이 알렉스 프레티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합법적으로 총기 허가증을 가진 준법 시민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단순히 총기를 소지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범죄나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는 것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를 하는 위험한 논리다라고 이 총기 옹호 단체들에서는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NRA나 GOA나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은 조사를 기다려야지 준법 시민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인사들을 지금 정면으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알렉스 프레티가 총이랑 장전이 된 탄창을 가졌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지금 언급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총기 협회들에서는 아니 분명히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2조로 인해 가지고 총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총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총기를 옹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등을 이렇게 또 돌리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아이스들에 대해 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들에 대해 가지고 개혁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하겠다. 만약에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부 셧다운을 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거든요. 1월 30일. 내일까지 이 스펜딩 비를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이 아이스 개혁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핵심 요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좀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신원을 공개를 해라.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요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름이랑 그 아이스 폴리스라는 것을 부착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을 해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랑 똑같이 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체포를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영장을 지참을 해야 된다. 라고도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규칙을 위반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법을 이렇게 또 위반을 한다고 하면은 요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집행 코드를 마련을 해라라고 하면서
아이스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개혁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은 법 집행을 지지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이스가 지금 현재 미국의 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죽이는 것은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을 공개를 하는 그런 요구는 요원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찰들은 군인들은 그러면 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얼굴을 좀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얼굴을 가리면은 좀 더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지?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모르겠지? 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제대로 훈련을 했겠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아이스 요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하이어링을 이렇게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하이어링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겠냐라고, 당연히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켰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악관 측에서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랑 단기 예산안 협상을 논의 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강경파 공화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우리들은 그 예산안을 수정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는지 잘 불확실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전부 다 셧다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전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더 보면은 얼마 전에 이 미네소타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하면서 no work, no school 그런 총파업 시위를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1월 30일에 아이스를 반대를 하는 미국 전국적인 셧다운 총파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미네소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 총파업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반 아이스 시위가 지금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미국인들이 사살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르네굿이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알렉스 프레티가 그 벌건 대낮에 사살을 당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 아이스 시위다라고 하네요.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내일은 총파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No work, no school, no shopping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총파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의 목표는 시민들의 노동 그리고 자본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함으로 해가지고 연방정부 이 아이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이제 촉구를 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지금 이러한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번 시위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단체들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들 여러 곳에서 같이 이 시위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내셔널 셧다운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23일에 며칠 전이죠. 이제 며칠 전에 벌써 이제 미네소타에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700여 개나 되는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위험한 범죄 외국인들을 거리에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비즈니스들과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스 이민 단속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내일에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주요 도심지들에서 이러한 시위가 이렇게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LA에서도 시위가 아마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LA 시청 앞에서도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롱비치, 컬버시티 이런 곳에서도 이제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 전역으로 또 내일은 이 반 아이스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또 이제 치려고 하고 있다.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에서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진압을 했었던 그 보안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안군 리더와 그리고 지휘 시설들을 지금 목표로 두고 타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시위대들한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보안군 그 시설들을 폭격을 이렇게 또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이란에서 시위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보안군들 표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표로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핵농축 시설 이런 것들도 이 대규모로 타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하메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뭐 수십 년간 이 이란을 통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의 독재자죠. 독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반미 국가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란 근처로 해가지고 미 군사력을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들도 뭐 그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브라임 링컨호도 지금 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미군은 이란을 즉각 공격을 할 능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전례 없는 방어를 우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충돌에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례 없는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이 가장 강력하기는 강력하죠. 어쨌든 간에 이 이란에서 얼마 전에 시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권 단체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번 시위로 인해 가지고 강압적인 그 진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들이 최소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추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 정부의 발표는 3천여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사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냥 이제 미국이 공습만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으로는 이 이란의 정권을 절대 뒤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이번 이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런지 좀 이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진짜로 이제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여러 곳에다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 뭐 정류하는 곳들이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오일 탱커들이 뭐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일 탱커들이 이제 못 지나다닌다고 하면은 오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실제로 굉장히 커다란 뭐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중동에서, 오일 가격이 폭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오피셜들이 지금 워싱턴 DC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이란을 지금 미국이 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국장이 워싱턴 DC로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부의 구체적인 군사 타격 목표물을 정보를 공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습 시나리오를 지금 구체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사우디에서는 국방장관이 이제 워싱턴 DC로 날아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은 외교적인 중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쟁이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중재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이랑도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란을 진짜 치려고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쳐라,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치지 말고 자극을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복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란 근처에 군사력이 집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조만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FBI가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선거, 그러니까 풀턴 카운티라고 해요. 그 풀턴 카운티에 있는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또 여기 압수수색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20년도 대선 관련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요.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량의 선거 기록을 확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가 압수를 해간 그 물품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원본 이제 투표 용지 700박스를 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이 투표 집계 테이프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유권자 명부 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에서는 법원이 승인을 한 법 집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해왔었던 선거 개입 그리고 부정 의혹을 조사를 지금 이 FBI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다보스 포럼 있지 않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곧 기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 FBI 수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뭔가 얘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공권력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장기 집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턴 카운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수색을 유권자들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법 위에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지금 거의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보면은 2020년도 이제 조지아주 대선 결과는 이미 수차례 재검표를 해보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분명히 이거는 다 확인이 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야, 이거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아니면은 코에 붙이면 코 붙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봐라, 또 여기 조지아주에서 사기를 쳤다라고 또 어떤 거 말을 만들어서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이 FBI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제 중간선거 이제 올해 있고, 그리고 2028년도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선거 관리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오레곤주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이 주들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진 그 주들에 대해 가지고 투표 데이터를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뭐 대놓고 조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짜증이 나는 그런 뉴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세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어떠한 그룹들이 가장 힘든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소외를 겪고 있는 세 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령층이다 라고 하네요. 이 노인분들, 시니어들이 지난 5년 동안 800여 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분 소유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인컴이 없어가지고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세입자들, 렌터들이다라고 하네요. 이 전국 카운티에 80% 이상의 월세가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저금리로 대출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있지 못하고 이 월세만 오르다 보니까 더 빈곤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에 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집을 억지로라도 이제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저금리로 집을 이제 락인을 이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덜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월세가 안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 타격을 덜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그룹을 이렇게 또 보면은 rural area, 그러니까 논청 지역이다라고 하네요. 이 메트로 지역,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학력자들 비중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뚜렷하게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반해 가지고 농촌이나 소규모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폴리탄 이런 지역들에서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퇴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령층들이나 세입자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들에서는 이 세 부류가 좀 이제 많은 힘듦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경제적인 소외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면서 포스트 팬데믹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중앙 가구 소득을 이렇게 또 보면은 8만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빈곤율을 이렇게 또 보면은 12.5%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이렇게 또 보면은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의 학사 학위 소지자 비중이 38%로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거 비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국 카운티에 5곳 중에 4곳 이상이 임대료를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80% 이상이 월세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미국 전반적으로는 그 소득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인종들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백인들이랑 아시아인들의 이 가구 소득은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가구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산 격차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백인 가구의 미디언 그 자산은 25만 달러인데 그런데 흑인 가구의 그 미디언 자산은 2만 4천 달러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대략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율 또한 백인들은 73%가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 반면에 흑인들은 44%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백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받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부자들은 지금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폴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캐나다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는 미국 의존을 탈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에서 내가 한 발언은 진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경제적으로 캐나다를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4개 대륙에서 12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캐나다의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다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제 수출을 열심히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들이 뭉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식탁에 앉지 못한다고 하면은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들의 결집을 촉구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를 하고 미국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에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빼고 우리들끼리 뭉치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또 이제 캐나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랑 무역 거래를 하면은 그러면은 캐나다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10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항상 딱꼬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100% 매기면은 캐나다만 이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더 심하게 당해요. 왜냐하면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심하게 당하고 당연히 캐나다한테도 영향이 가죠. 이제 수입을 이제 안 할 테니까. 어쨌든 분명히 또 딱꼬를 하지 않을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도 우리는 중국이랑 FTA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몇 그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 협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고 계속해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이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 총리한테 주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롱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어떻게 동맹국한테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도 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이랑 한꺼번에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잘라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캐나다는 중국이랑 무역 협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도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랑도 수출 시장을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10년 내에 미국이랑 완벽하게 갈라서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의존을 탈피를 하겠다라고 캐나다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만 따돌리고 다른 나라들끼리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인도랑 유럽이랑 손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중국이랑 손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다른 대륙들이랑도 다 싹 다 만나가지고 무역 체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만 외톨이 되게 생겼습니다. 와, 나중에는 미국 혼자 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같은 거 잘 해가지고 뭐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다 무역을 잘해서 그런 건데,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중국을 밀어주고 있는 꼴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영국 총리가 중국을 지금 방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중국과 정교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머 총리, 이 영국 총리는 이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영국과 중국은 장기적이고 그리고 일관되며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에 이 스타머 총리뿐만이 아니라 HSBC 은행 있잖아요. 영국은행,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이제 영국의 60여 개의 대기업, 뭐 문화 단체가 여기 같이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국산 위스키 관세 인하, 무비자 여행 확대, 불법 이주 문제에 대한 보안 협력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이제 진전이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영토를 뭐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대해 가지고 100%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이렇게 또 강하다 보니까,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다 보니까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이제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잇따라 중국과 독자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도 중국이랑 지금 손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도 지금 중국이랑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도 중국이랑 손을 잡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전략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중국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동맹국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우방국들 뭐 적고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무역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중국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요. 항상 미국을 보면은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바로 자유무역의 수호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중국이랑 손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흑자는 1.2 트릴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걷어들이면서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무역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붙이면서 중국에다가 가장 많은 관세를 이렇게 붙이기는 붙였는데, 그런데 중국을 보면은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를 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영국하고 중국의 양자 무역 규모는 100 빌리언 파운드이다 라고 합니다. 중국이랑 영국이랑 계속해가지고 무역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 미국의 애플을 사겠으며, 누가 미국의 자동차를 사겠으며, 테슬라 같은 거 사겠으며, 나중에는 중국의 자동차들 들어가고 중국의 핸드폰들 들어가고 전 세계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나중에 미래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걔 작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금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 가격이 얼마 전에 5,6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어요. 와, 불과 일주일 전에 4,900달러였거든요. 4,900달러에서 갑자기 막 급격하게 오르더니만 5,600달러 찍고 내려왔습니다.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금 이 JP 몰건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으면서 금값이 올해 안에 8,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JP 몰건은 지금 얘기를 하고, JP 몰건에 있는 어떤 분석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사서 모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원래 사서 모으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 많이 사서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사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까지 이제는 금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안전자산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5,600달러 찍고 내려와서 뭐 5,200달러 정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올해 안에 8,5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한 84,000달러 정도 한다고 하고요. 뭐 WTI 원유는 65달러 정도 이렇게 딴다고 하고, 금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저는 한 올해 안에 봅니다. 올해 안에 분명히 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람을 펴가지고 140대의 태형을 집행을 이렇게 했다라고. 혼외 성관계와 그리고 음주 혐의를 받는 남녀 커플을 태형을 집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대를 맞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140대를 맞았다라고 하네요. 바람을 핀 거, 혼외 성관계 100대, 그리고 음주, 술 마신 것에 대해 가지고 40대 해가지고 태형을 140대를 맞았다라고 하네요.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공원에서 이 여성이 140대를 막대기로 맞았다라고 하네요. 맞다가 기절을 했다라고 하네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가지고 구급차로 실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태형 집행에는 6명이 처벌을 이렇게 또 받았으면서, 그 6명 중에 어떠한 사람은 사적인 장소에서 여성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그 파트너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사적인 장소에서 여성과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껴안았다고 해가지고 23대씩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인도네시아 장난이 아니네. 완전히 남녀 칠석 부동산인가? 장난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이런 나라였네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도박, 음주, 동성애, 혼외 성관계, 금요일 예배 불참, 금요일 날 예배 안 가면은 맞나봐요. 우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 아체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슬람 보수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런 곳도 있어?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1%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2%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요 경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했다 라고 합니다. 금리를 동결해가지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추가 인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1%가 급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오늘 이 나스닥 주식에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메타는 오르고, 이 테슬라도 약간 오르고, 이제 금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리는 8% 이상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메타,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메타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8%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메타를 이렇게 또 보면은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 타겟팅을 고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24%가 성장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이 AI 관련을 한 그 지출을 작년의 2배인 13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서 환호를 하면서 8%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11% 주식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주어의 성장이 40%에서 39%로 소폭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AI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면서 주식이 11%나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본 지출을 66%나 급증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 수익성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수익성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IBM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전략이 시장에 신뢰를 이렇게 또 얻으면서 IBM도 오늘은 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메타랑 같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적자가 한 달 만에 다시 어마무시하게 폭증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미국의 지난 11월달 무역 적자 수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94%나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16년 만에 무역 적자가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11월 달에는 갑자기 94%가 이렇게 또 늘어나가지고 이 무역 적자가 다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증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유럽 연합의 충격이 컸다. 라고 하네요.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분의 3분의 1이 유럽이랑 교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발생을 했다. 라고 하네요. 유럽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적자가 8.2 빌리언 달러나 증가를 했다. 82억 달러나 증가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AI 관련을 한 그 수입이 급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AI 투자를 위해 가지고 컴퓨터나 이제 반도체 수입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이렇게 또 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reciprocal tariff 이렇게 또 상호관세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1월 달에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무역 적자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94%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유럽이랑도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성과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고요. 매출이 249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떠면서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작년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1%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성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 3%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 인도량 역시 8.6%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략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기업이 앞으로 이제 미래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로봇이 미래이다 라고 이 테슬라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X를 단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아마 이제 올해 중반쯤 해가지고 테슬라 모델 S랑 테슬라 모델 X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S나 테슬라 모델 X를 생산하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이 테슬라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이제 공장에서는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로봇이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를 예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 분기 내에 대량 생산용 이 옵티머스 3를 공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와, 이제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지금 바뀌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캡도 이제 조만간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전기자동차를 파는 그 기업이 아니라 로보택시 팔고 휴머노이드 로봇 팔고 그런 로봇을 파는 기업으로 탈바꿈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테슬라 모델 S, X 차세대 모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모델 3, Y만 생산을 하고 전기차는 앞으로는 로봇을 이제 생산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이제 나중에 사이버 트럭도 생산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에서는 로봇 계속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XAI, 이 AI에 대해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 이 AI가 또 이제 개발이 되어야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면은 또 잘 움직일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뉴스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요. 좀 이제 미래가 그런 곳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주식은 오늘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국제 유가가 지금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 이란을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2%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있는 반정부 시위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란의 군 지도부, 보안군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적 공습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근처로 해가지고 미군의 군사력이 지금 집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유가는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